근데 제가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 차 출시할게요 얘기하면은 대부분 안 지키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안 지키는데 이게 안 지킨다는 게 밖에서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공급업체는 죽어납니다. 당연하죠. 그때 딱 맞춰가지고 세팅해가지고 공장도 짓고 재료도 사고 사람도 뽑고 그때 시점으로 양산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이고 안 만들어졌네?라고 해서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박살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지금 이번에 LNF가 당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 문제가 사실 배터리 아니, 이런 양아치가 있나? 그러게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위약금은 당하고 없어요, 끝났어요? 지금 그럼 얘기 안 한 회사들도 다 까드릴까요? 이렇게 당한 회사들? 네네, 그렇구나. 그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 좀. 네. 거기 예를 들어서 뭐 큰일이에요, 스페이스X에다가 스페이스X가 우주 가가지고 데이터 센터 만들려고 하고 네. 있거든요.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올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대단한 거죠. 네. 그럼 데이터 센터를 가려고 하면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를 데이터 센터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큰 로켓이 필요합니다. 음. 근데 팔콘 9이라는 로켓은 지금 위성 추진체 통신 위성을 올려보내고 있고 스타쉽만 올라가면은 스타쉽 딱 올라가면 우리가 반도체 쫙 사줄게 해가지고 주문을 다 넣어놨죠. 근데 스타쉽이 아직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그 납품한다는 업체들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업체들도 나름 이걸 즐긴다는 게 난 문제라고 봅니다. 즐긴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 공시에서 띄워놓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주가가 테슬라 묻었다, 스페이스X 묻었다, 어디 엔비디아 묻었다 하면 그냥 막 날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제대로 끝까지 뭐 계약서 끝내고 계약금 혹시 위반하게 되면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쓰지도 않는 것 같아. 그냥 묻혀주기만 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금 다 이런 뭐 사실상 난 허위 공시에 가깝다고 보지만 근데 얘네 어제 주가 박살났을 거 아니에요? 박살났죠. 누구요? 이 LNF. 이 회사 예. 박살 나야죠. 박살 나이죠. 대신 네. 이제 그때는 2년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실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 이 정도 아니면 뭐 반이라도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 같아. 아 근데 한번 좀 더 정통파 해석을 들어보면 안 될까요? 그래요? 이거 너무 음모론적. 아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거 준비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진짜 죽을 맛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지금 이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3조 원 규모의 계약이 파기가 됐거든요. 9조 원짜리 계약 하나 파기되고 4조 원짜리 하나 파기가 됐는데 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배터리로 모든 전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할 거를 계획을 해서 2030년, 2035년까지는 거의 모든 내연기관차를 전환을 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짜요. 그럼 예를 들어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 500만 대 정도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럼 보통 공장 하나 만들면 한 50만 대 정도 규모가 돼요. 그럼 거기에 그럼 공장 10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하고 같이 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전기차를 못 만들었고 팔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공장을 만들고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손해를 받겠습니까? 거기서 제일 수혜를 본 사람은 뭐냐면 민기적거리다가 공장 못 지은 사람이 지금 제일 큰 손해를 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픈 어떤 배터리 캐즘의 단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워낙 배터리 쪽을 잘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당한 건데 그럼 아까 최 부장님 말씀대로 이거 계약이라도 똑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도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계약,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이번에 올라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파기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위약금도 그렇게 제대로 해놓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씁쓸하긴 한데 전 어쩌면 다들 쉬쉬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네. 이런 건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냥 쉬쉬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좋은 일 있을 때는 정프로님 말씀대로 뭐 좋다 만다 그리고 주가 올리고 뭐 그렇게 좋아하다가 맞아요. 이게 계약이 3조 8천억짜리 계약이 970만 원 나올 때까지 2년이 지나도록 찍소리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는 저는 이제 그 투자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시를 할 때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공시를 해야 되지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시장에다가 빨리빨리 얘기를 좀 그럼.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것들은 어쩌면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보이지 않게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안 팔리니까 배터리 ESS 쪽으로 많이 전환을 네.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그 자동차에서도 전기차로 가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돌린다거나 네. 이런 식의 노력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과잉 투자됐던 거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 수요가 많이 부족한데 그 부분이 좀 올라와서 네. 우리나라 배터리가 잘하긴 잘하거든요.
근데 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회복이 돼서 좀 우리나라 수출 많이 나머지 것들 안 좋을 때 네. 2차전지 배터리가 좀 역할을 좀 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박시동 이게 사실 평론가님. 굉장히 큰 네. 문제인데요. 네. 왜냐면 아까 어떻게 우리가 수출 얘기 문제인데요. 수출 얘기 제가 봐도 큰 했었잖아요. 문제예요. 사필 규정으로 가실래요? 달도 차면 기운다. 네. 아무튼 수출 얘기했는데 제가 안 좋은 섹터 몇 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사실 빼먹은 게 2차 전지입니다. 네. 마이너스 11%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부분을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네. 국가적으로 보면은 거의 4축이에요. 산업의 4축. 어.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조선 그 다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지금 맞죠. 돈과 자원과 이런 게 지금 사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그 2차 전지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죠. 예. 예. 그게 실제로 국가의 기간 산업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거나 힘들어진다는 거는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11% 상황에서 지금 야 이제 2차 전지 겨울이 다 지나가나 보다. 제일 힘들 때 그래도 견뎌냈다. 내년이면 봄이 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좀 밝은 전망을 할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네. 연이어서 안 좋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까 살짝 말씀 주셨지만은 예, 대장이죠. LG엔솔도 총 13조 정도 지금 현재 계약이 취소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또 나머지 이 회사들도 연이어 지금 미국 회사들과의 뭐 협업이 다 종료되거나 공장을 이제 서로 뭐 따로 하기로 하는 등 북미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 캐즘 관련한 투자가 지금 다 현재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맞습니다. 이것도 구조적으로 잘못하면 이제 내년부터 더 큰 구조적 불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인데 그나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크게 보면 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AI 이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이 이제 전력이 필요하니까 ESS를 통해서 그나마 전기차의 캐즘을 좀 상쇄하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ESS 시장이 연평균 17% 정도는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ESS 시장이 제대로 그래도 영업이익을 좀 내려면 이 지금 현재 이제 증권가 분석은 예를 들면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날 것 같아요. ESS 부분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조 단위까지 올라가려면 2028년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다. 28년이요? 예, 예. 에휴. 라고 일단은 분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2차 전지에 투자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이 상황에 캐즘으로 이제 계속 몰리잖아요. 이게 이제 ESS를 통해서 매출이 올라올 때까지 이 시간적 간극을 버텨내줘야 됩니다. 업체들이. 근데 지금 이게 생각보다는 이 골이 깊어질 것 같고 네. 적어도 2, 3년간은 이 불황 속에서 이게 답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ESS로 넘어가면 돼. 이 문제도 쉽지 않다. 한 2년 정도는 버텨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2년 더 버티라고요? 정부로님 자기 차전지- 주식 네, 지금 2년 더 배터리 가지고 배터리 있으라고 뭐 지금 하고 있어요, 박시동 요새. 평론가님이 우리 다 수렁에 빠뜨리고. 물려 계십니까? 2차 전지, 2차 전지 아직 많죠. 많이 물려 계세요. 네. 예. 아,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LNF 안 사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약간 갖고 사감이 계세요, 있으셨구나. 저는 이제 얘는 손절했죠. 얘는 아. 손절했는데 어쨌든 저도 굉장히 그 아픈 주식이었고, 아. 네, 2차 전지는 아마 개인 투자자들 여전히 물려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왜냐면 맞습니다. 처분 팔 수가 없어. 이게 한 1, 20% 빠졌으면 팔 수 있는데 5, 60%, 7, 80% 빠지면 그때부터는 얘 팔아서 내가 뭘 할까? 이 팔 수가 어떻게 그럴 없습니다. 수가 있지? 그런 일이 없어 봤나 봐요. 아 그런 일들이 없어 아, 저 보셨구나. 있어 봤습니다. 아, 알려주신 그래요? 게 있어요. 네. 아, 7, 80% 빠지면 진짜 못 팔아요. 네. 네, 이거 판다고 해서 내 삶이 뭐 크게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사실 그 배터리가 너무 과열돼 있는 모습과 약간 캐진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거 말씀을 좀 방송에서 드렸을 때 되게 많이 혼났어요. 아. 워낙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와서 거봐라 내가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이 이쪽에 투자를 하고 계셨고 정프로님 말씀대로 여기가 좀 많이 물리면은 잘 못 팝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은 로스컷이라고 딱 정해진 매도 구간이 있어서 파는데 개인들은 잘 안 팔고 보통 정프로님처럼 계좌를 바꾸시는 분들도 꽤 있죠. 네. 아 그때가 진짜 기분은 그래도 좀 나아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네, 새로 딱 시작 계좌 하나 딱 새로 개설을 하면 깨끗하잖아요 이력이. 예, 그래서 너무 난 기분이 잃어본 적이 없다. 아, 지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여튼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것 같다. 네. 예,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만 필요한 시간도 시간이고요. 네. 그 전에 우리나라가 잘 만들던 배터리는 그 삼원계의 고성능 배터리입니다. 네. 뭐 NCM 811, 막 9반반 네, 이런 네. 고성능 배터리인데 이게 앞으로 좀 필요하게 될 이제 전기차 전환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PHEV나 EREV 배터리 이건 조금 더 저성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ESS에 들어가는 것도 어디 돌아다니는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LFP잖아요. LFP에 이제 굉장히 셀 단위로 보면 굉장히 저렴한 배터리일 네. 거예요. 근데 근데 저희 우리가 중국산이잖아요. 대부분 중국산이라 우리나라 인산철을 우리나라가 그렇게 양산을 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렴하게 그 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ESS를 단순히 제품으로만 납품해서는 마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그 토탈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도 기능적으로 많이 올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PHEV나 EREV 같은 경우도 자동차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빅3 이런 데가 잘 못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좋은 차를 만들어야 거기다 또 넣어서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노력들이 더해져야 될 겁니다. 네.